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 계산문제 특강 제2강인데요. 자, 우선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우셨습니다.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이 계산문제 하나가 있었죠. 이 정보가치 계산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가치 계산을 보면은 자, 홍길동은 목 2동이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5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정보를 우리가 500만 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우리가 지금 500만 원이 주어졌죠. 자, 500만 원이 주어졌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하여 매입한 토지를 분석해 보니 지금 이 6천만 원에 매입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9,900만 원으로 재매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경우 이 정보로 인해서 홍길동이 획득하는 초과의 이윤과 정당한 정보의 가치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정당한 우리가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가 얼마냐. 자, 이 정당한 정보의 가치는 1년 후에 9,900만 원으로 재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9,900만 원 1년 후에 재매도 가격 9,9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수익인데 요구수익률이 10%죠. 자, 1년이 기간이기 때문에 1승을 해주면은 이게 바로 현재 가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얼마를 이제 매입 비용 우리가 6천만 원을 빼주면은 이게 정당한 정보의 가치인데,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죠?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빼니까 이 정당한 정보의 가치는 우리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3천만 원인데 그러면 초과 이유는 이 정당한 이 정보의 가치 3천만 원에서 이 정보 비용 500만 원을 뺀 우리가 2,5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정보의 가치는 3천만 원, 이 정보 비용은 500만 원인데 이것을 뺀 2,500만 원이 바로 초과 이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세의 귀착과 정가와 관련됐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품 한 단위당 15원의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면은 과세 후 균형 가격은 얼마냐.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 최초의 우리가 균형을 구해야 되겠죠. 자, 최초의 균형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자, 수요 함수는 P 이꼬르는 110-2QD가 주어졌죠. 자, 그리고 공급 함수, 여기 수요 함수고 공급 함수는 P 이꼬르는 20 플러스 QS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QS는 P-20 공급량이고, 자, 여기서 수요량 EQD는 110 마이너스 우리가 P가 되겠죠. 따라서 QD는 우리가 55 마이너스 우리가 2분의 1 P가 됩니다. 자, 그럼 최초의 균형에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면은 수요량 55 마이너스 2분의 1 P는 우리가 P 마이너스 20이죠. 따라서 2분의 3 P는 55에 20을 대주니까 75죠. 따라서 P는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주니까 3분의 2 곱하기 75입니다. 그럼 2 곱하기 3, 2, 6, 3, 5, 15, 25죠.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최초의 균형은 P는 50이 되겠죠. 자, 50이 되면은 얼마가 나오죠? P가 50이면은 대입시켜주면은 Q는 30이 되겠네요. 이때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30이 나옵니다. 자, 이때 최초인데 그러면 이 단위당 15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돼요? 단위당 이렇게 15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공급 곡선은 여기서 P 이꼬르는 우리가 20 플러스 QS인데
단위당 15원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했으니까 15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35 플러스 QS죠. 따라서 QS는 P-35죠.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 자, 요거는 최초의 균형이고 새로운 균형에서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55 마이너스 2분의 1 P는 변화가 없지만 공급이 변하네요. 공급이 P-35로 바뀌죠. 새로운 공급 곡선입니다. 자, 넘어가면은 2분의 3P는 55에서 35를 대주니까 90이 되겠죠. 따라서 P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0에 1을 곱해주면 6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균형 가격,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60이고 여기는 얼마 이제 줄어들죠. 지금 과세 후, 지금 문제에서 과세 후 균형 가격은 60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10만큼 인상돼서 요건 수요자에게 전가되죠. 자, 그리고 세금 15원을 60에서 15원을 뺀 45가 공급자가 획득하는 가격이죠. 따라서 누가 요 5원은 공급자가 부담을 하죠. 5원은 공급자가 부담, 10원은 수요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세의 귀착과 정가에 관련된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 또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6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 곡선.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주어졌죠.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10P로 주어졌고, 자, 공급 곡선이 우리가 2000 플러스 10P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자, 균형 가격, 최초의 균형에서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수요량 우리가 1000-10P에서 공급량 2000 플러스 10P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면은 20P는 1000에서 2000을 빼니까 얼마? 8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우리가 400이 되겠죠. 자, 균형 가격은 400이 됩니다.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400을 넘어가니까 우리가 균형 거래량은 10,000에서 4000을 빼니까 10,000에서 4000을 빼니까 6000이 되겠죠. 자, 그럼 균형 거래량은 6000.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최고 가격을 500에 설정한다. 자, 이렇게 최고 가격을 500에 설정하면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답을 하면 안 됩니다. 3번 정답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 7 입지계수, 입지상 LQ라고 하죠. 자,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지계수는 분모는 항상 전국을 의미하죠. 자,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 I 산업의 고용자 수,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지역이죠. Z 지역. 자, 이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다음은 대구 지역의 입지 섬유 산업에 대한 특화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보고 대구 지역 섬유 산업에 대한 우리가 입지 개수를 구하자, 이런 얘기죠. 입지 개수. 자, 입지 개수 LQ를 구하는데,
LQ는 항상 전국이죠. 표에서 맨 오른쪽 칸 전국 100만 명에서 우리가 얼마를 차지하죠? 섬유산업 10만 명이 차지하고, 그리고 대구 지역 두 번째 칸 전체 10만 명에서 우리가 3만 명이 차지하네요. 예? 자, 요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내항이 곱은 100. 자, 외항이 곱은 300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요 약분하니까 얼마? 3이죠. 3. 자, 3은 우리가 구하는데 3이 1보다 크면은 대구 지역에서 생산해서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이 기반 우리가 부문의 산업,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 LQ에 대한 내기죠. 자, K도시와 X도시의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다음 표에서 K도시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의 입지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칸 전국이 얼마죠? 우리가 10,000명이 나왔죠. 자, 전국 10,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산업 1,000명이 나왔습니다. 전국. 자, K도시의 전국의 K도시의 전체 인구 1,000명에서 부동산 산업 200명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약분하니까 10분의 1. 요거 약분하니까 10분의 2가 되겠죠.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가겠죠.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입지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입지 개수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잘 확인해 두시고, 자, K지역의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냐? 자, 이 경제 기반 승수를 묻는 그런 내용이죠. 자,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의 총 고용 인구를 우리가 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총 고용이 얼마냐면 10만 명. 10만 명이 지금 주어졌고, 이 중 수입 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자, 여러분 수입 부문은 비기반 산업 고용자가 6만 명이면은 여러분 10만 명에서 비기반 산업 6만 명을 빼니까 기반 산업은 우리가 4만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0, 2분의 5니까 2.5가 되겠죠. 경제 기반 승수는 2.5인데 이 지역에 10,000명을 고용하는 공장이 준공됐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전부는 지역 외부로 수출한다고 하면은 이 공장으로 인해서 이 공장의 준공으로 인해서 K지역에서 일어나는 총 고용의 증가는 얼마냐? 자, 총 고용 인구는 이 경제 이 기반 승수에서 뭐를 곱해주는 것 같죠?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는데 이 경제 기반 승수가 2.5인데 기반 산업이 얼마? 10,000명을 고용했죠. 자, 10,000명을 고용을 하면은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25,000명이 되겠죠. 25,000명.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A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특정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가 2만 명이 증가됐다. A지역의 총 고용 창출 인구는 얼마냐? 자, 우선 또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해야겠죠.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가 나옵니까? 자, 총 고용 인구는 10만 명인데 이 총 고용 인구 10만 명에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 8만 명을 빼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는 2만 명이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총 고용 인구는 총 고용 창출 인구는 경제 기반 승수 5에 얼마를 고용했죠? 고용 인구가 2만 명을 우리가 고용을 했으니까 얼마 나오죠? 10만 명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입지 분석 대상 지역이죠. 자, 이 5번 문제를 보면은
입지 분석 대상 지역에서 A 기반 산업의 종사자 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를 한다. 자, 증가분이 나왔네요.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는 증가분이 나왔죠. 자, 기반 산업이 종사자 수가 10명에서 11명이니까 1명이 늘어났죠. 자, 이 원래의 고용 인구에서 고용 인구의 증가분 1명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건 퍼센트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역 전체의 총산업 종사자 수가 이 100명에서 120명이니까 증가분은 20명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 여기 20%. 여기는 몇 프로? 10%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지계수와 경제 기반 승수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8 상권 분석 모형. 또 우리가 올해 출제가 또 계산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1번 문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서 우리는 레일리는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자, 분기점으로부터의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에 우리가 반비례하는데 지금 자, A 도시 인구가 50만 명. 여기에 C인데 C 도시의 인구는 16만 명이 주어졌죠. 자, B 도시 인구가 16만 명. 자, 이 C 인구는 3만 명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C 도시에서 A 도시까지 거리가 5km, C 도시에서 우리가 B 도시까지 거리가 2km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C 도시에서 A 도시까지 구매하러 갈 인구는 얼마냐 되느냐 이 얘기죠.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이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이 되겠죠.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인구의 비례. 자, A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B 도시 인구 16만 명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하죠.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인데 자, 내항의 곱 25 곱하기 16만 명. 자, 외항의 곱 4 곱하기 50만 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4가 되겠죠. 4분의 2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1대 2가 주어지겠죠. 자, 이때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전체 1 플러스 2의 얼마? 3이죠. 3의 1을 차지하고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전체 3에서 2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C 도시 인구가 지금 3만 명이죠. 3만 명을 곱해주니까 얼마 나오죠?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1만 명,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2만 명이 되겠죠. 1만 명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자, 이런 유형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대한 얘기죠. 자, 이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인데 대도시 내에서의 쇼핑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공간, 거리, 마찰, 개수가 2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하죠. 자,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매장의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우리가 거리의 제곱의 반 비례를 하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2번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다.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대형 할인점 A에 이 대형 할인점 우리가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 고객 수를 구하는 거죠. 자,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이 대도시 내 상권 내의 모든 소비자의 유인력의 합계. 자, 대형 할인점의 유인력은 A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5,000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고, 자, 대형 할인점 B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2만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구하고자 하는 게 A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얼마죠? 5,000. 여기도 5,000. 2만을 4로 나눠주니까 5,000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50%.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은 50%인데, 그럼 이용 객수는 얼마냐? 자, 문제에서 이 도시 인구의 70%니까 10만 명의 70%, 10만 명의 70%인 얼마죠? 7만 명이 우리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보고, 자, A의 시장 점유율 50%를 곱해 줬더니 얼마? A의 이용 고객 수는 3만 5천 명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잘 이해를 또 우리가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는데,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A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또 A 매장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자, 우선은 상권 내의 모든 점포의 유인력의 합계 A 매장 18,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자, B 매장 4,0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C 매장 16,000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구하고자 하는 요게 18,000 요거 되겠죠. 자, 그러면은 18,000을 9로 나눠주면 2,000이 되겠죠. 자, 2,000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이 되겠죠. 그러면 4,000분의 2,00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50%가 되겠죠. 그러면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50%인데 이용객 수는 얼마? 우리가 고객의 수 10만 명, 10만 명에 50%를 해줬더니 5만 명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5만 명이 되겠죠. 자, 이 소비자 거주지의 고객 5만 명이 A 매장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허프의 중력 모형에 의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 매장 면적을 유인력 지수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장 면적은 200평이다. 자, 그리고 이
근린 지역과 점포의 거리에 대한 지수는 우리가 2로 가정을 합니다. 그럼 근린 지역 A에 대한 이론적 가능 매상고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자, 근린 지역 A에 있어서의 우리가 매장 면적 200평에 비례하고 자, 근린 지역과 점포와의 거리 1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그러면은 또 2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근린 지역 B와 점포의 거리에서 또 매장 면적 요게 2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자, 그리고 이 근린 지역 C를 볼 때 거리 제곱 매장 면적 200평이죠. 자, 요걸 계산했더니 200이고 요거 250 또 요거 22.2가 되겠죠. 그러면은 272.2에 2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계산을 우선 했더니 이제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0.7347이 약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 근린 지역 A에 이론상 가능 매상고는 자, 지출 가능한 금액 1,000만 원에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0.7347을 곱해줬더니 약 730 반올림해서 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상당히 또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를 하나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자 홍길동은 새로 입주하는 1,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상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 있다. 다음의 자료를 기준으로 홍길동의 연간 예상 매상고를 계산하라 얘기죠. 자, 우선은 개설 예정 중개사무소 숫자는 홍길동 포함해서 3개이고요. 면적, 종업원 수요 등의 조건을 갖고 연간 우리가 주거이동 비율 10% 추정, 주거이동 주민 구성 비율 40%는 전세 입자고 나머지는 소유죠. 자, 중개 수수료 쌍방 매매 평균 200만 원, 전세 평균 1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매매를 보면은 자, 우선은 소유자 60%가 이동을 하겠고 연간 주거 비율은 우리가 10%죠. 자, 여기다가 얼마 중개 수수료 200만 원을 곱해주고 몇 세대? 1,500세대죠. 자, 요것은 이제 매매에 관련된 우리가 얘기죠. 자, 매매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전세가 얼마죠? 40%죠. 0.3 곱하기 연간 주거이동 비율 10%에다가 중개수수료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 자, 100만 원에 1,500세대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1억 8천만 원에다가 요거 우리가 6천만 원 더해줬더니 우리가 2억 4천만 원이죠. 자, 2억 4천만 원인데 이제 중개사무소가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얼마? 8천만 원이 우리가 예상되는 수입이 되겠죠. 8천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1번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인데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분 수익인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에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해 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자기자본 얼마? 40억.
자, 순영업소득 1년간 순영업소득 8억. 자, 문제는 차입 조건은 차입금리가 연 5%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서 5년 거치 20년 상환 5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갚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액 60억에서 연 이자율 5% 0.05 곱해줬더니 여기 3억이죠. 이 3억. 근데 여기 이자입니다. 예, 5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지급하고요. 플러스 또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인데 총 투자액 100억이 주택 가격이죠. 이게 3%를 곱해줬더니 이게 바로 3억이죠. 또 그러면 이것을 1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40억에 8억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약분하니까 5죠? 자, 20%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부동산 투자자 박지성이 총 투자 수익률이 10%인 임대용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 연금리로 총 투자액의 60%를 융자받았다. 박지성이 기대할 수 있는 연수익률의 레버리지 효과를 묻는 거죠.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우선은 거기서 지분 비율 지분비율의 지분 수익률 요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고 이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 이 대부비율 곱하기 대출 금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총 투자 수익률 10%는 지분 비율 우리가 40% 0.4 곱하기 우리가 지분 수익률 니꼴은 대부비율 0.6 곱하기 대출금리 우리가 대출금리 몇 프로? 우리가 8%. 8%니까 4.8%죠. 넘어가니까 0.4 곱하기 지분 수익률은 4.8% 넘어가니까 5.2%. 따라서 지분 수익률은 0.4에 5.2%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니까 4분의 52% 13%죠. 자, 지분 수익률은 13%니까 13%에서 총 투자 수익률 10%를 뺀 3%에 우리는 플러스 정액 지렛대 효과가 발생을 하죠. 예? 자, 플러스 3%의 정액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투자자 홍길동 씨는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 A 부동산에 10억 원의 투자를 한다고 한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홍길동 씨의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자, 또 요 수식을 이용해서 총 투자 수익률은 20%고, 자, 그리고 이 지분 비율, 대부 비율이 50%니까 지분 비율도 50%죠. 곱하기 지분 수익률. 자, 대부 비율 50%.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100%가 되죠. 그래서 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대출금리 몇 프로? 우리가 10%. 그럼 이거 5%죠. 넘어오니까 0.5 곱하기 지분 수익률은 15%.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지분 수익률은 0.5에 15% 얼마? 30%가 구하고자 하는 지분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렛대 효과에서 또 출제가 자주 되는 유형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저당 상환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